정도원님, 네. 홍준표 4박 5일간 미국 평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촌스러운 외교 행각을 벌이고 온 거죠. 제가 봐도 촌스럽더라고요. 근데 친북 좌파 정권으로 딱 규정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국내 정쟁은 국내에서 끝내야지 그걸 외국에 가서 그걸 하고 다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품격 문제고요. 국격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교의 기본을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건데요. 예.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국 야당 파트너로 삼지 않습니다. 야당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외교상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예를 들면 뭐 독재 정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가 전복 업무다 이렇게 몰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파트너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나라의 일관된 외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야당도 의원 외교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는 예.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게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을 때 그 전에 그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뭐 김장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랬었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수당이 집권했으니까 보수당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미 관계를 더 잘하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중국하고도 있는 인맥들을 여야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야당 그리고 이제 국익을 위한 외교지. 가가지고 뭐 친북 좌파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뭐 다른 채널을 만들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 이 얘기하고 싶은데 예. 한국이 미국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냐.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뭐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화면에서 보면은 하원에 갔는데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예. 스탠딩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서서 사진 찍고. 인사하고 거기서 몇 마디 나누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럼 별로 인정을 못 받았대요. 뭐 결례. 아니 그리고 저도 미국 가서 미국 의원 만나면 항상 스탠딩 면담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적어도 대선 주자급 정도 되면 그리고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 하면 좀 대접을 해주죠. 근데 이제 제1야당 대표라 그러면서 스탠딩 면담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도 그런 거 하지를 말지 차라리. 그러니까 방금 정태근 의원이 말씀한 게 이해가 되네요. 얘기는 듣지만 외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번에 주요 발언 대부분이 저기 외교협회에서 좌담회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 미 정부에다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근데 한반도 안보 위기 해법 모색하겠다며 갔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미 정부 간 협력이 불안하면 양국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을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되게 촌스러워요. 예. 저는 그 미국 의원들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가서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촌스럽게 입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표께서. 그 역시 빨간 넥타이 메고 갔더군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파란 양복을 입고 또 가셨고. 홍 대표 얘기 그만하자.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 자, 시진핑 2기 체제 들어갔어요? 정태근 의원님. 예.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특히 중국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뭐 일반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라 정치를 걱정하는 특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의 정치적 동향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미국,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저만 해도 좀 관심이 떨어지는데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그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리더로서 역할하시는 분들,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중 그리고 일러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도 좀 깊이 있게 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도 그 보면은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당장이라고 그래서 예. 보통 우리는 당원이라고 얘기하죠. 당원이요. 그런데 실제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장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19차 대회에서 그 대폭 수정이 상당히 107곳이나 수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인터넷을 어디를 뒤져봐도 없어요. 어디가 수정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뭐뭐뭐뭐만 수정됐다는 용이고 전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들고 나온 게는 지난번 2012년에 18차 그 당대회에서 나온 시진핑 일기가 시작될 때. 일기가 시작될 때 한때 그러니까 후진타오 말이죠. 예. 그거를 지금 사실은 하는데 이거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게 무려 3시간 동안 연설한 68페이지에 걸려서 연설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자료를 이거 후단대학교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번역한 자료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못 찾아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좀 문제다. 예를 들면 지난 이제 그 당대회가 24일 끝났고 25일 날 이제 소위 그 가장 핵심되는 중전대회가 끝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뭐 외교안보연구원이 됐던 뭐 좀 이런 것들을 좀 전문을 볼 수 있어야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신문에 보면 뭐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강화 뭐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를 지명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계속 깨서 무슨 뭐 독재 체제 무슨 뭐 기반 강화만 이렇게만 나오지 실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접근할 수 이루어졌는지. 있는 그런 데이터나 분석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자, 정도원님. 네. 실제 설이 막 갈려요. 그러니까 후기 체제를 없앤 게 장기 집권 체제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후기 체제 지명 안 한 게 결국 이게 그 한 번 연임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나 지도자는 반드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예, 우리 정태근 의원 얘기는 이제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미 그건 중국에서 완전히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문제보다도 저는 시진핑이 이제 굉장히 오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3시간 동안 연설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뭔가 지금 뭐 좀 욕심이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가 옛날에 전당대회 와서 한 얘기는 인민군이여 뭐 영원하라. 그리고 딱 끝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가 확실할 때는 예. 간단해요. 근데 자기 위치가 욕심만큼 안 될 때는 뭘 자꾸 얘기를 길게 합니다. 맞아요.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할 때 좀 예. 거짓말인데 사실처럼 얘기하고 막 변명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등소평이 이제 도광량이라고 예. 제주를 숨겨라. 힘이 없을 때는. 그래갖고 한 100년까지는 이제 도광량회를 하라는 위훈을 남겼는데 그걸 당겨서 2050년에 이제 우리가 대국이 되겠다. 지완이 되겠다. 예. 그런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그리고 당장에도 저기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또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영수 지도자라는 호칭을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본인은 과거 등소평 시대에서 좀 뭔가 당의 역할을 좀 줄였다면 다시 모택동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좌편향하면서 좀 더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자기 또 권력도 강화하고 중국도 빨리 서둘러서 미국과 대결하겠다. 이런 욕심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권력 구조를 보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란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원이 한 9천만 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이번에 당대에 모인 소위 이제 5년마다 모이는 당대 대의원들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중앙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사람들 이게 한 205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 위에 또 이제 거기에 7명 이제 상무위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25명의 중앙당 정치국원이 있고 정치국원이 있고 그룹에 최종적으로 만든 7명의 뭐 상무위원들이 상무위원이 있고. 일상적인 예. 지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덩샤오평이 이제 그 사실 마오쩌둥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예. 앞으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문화혁명을 반성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인이 받을 때 그 차기로 후진타오를 지도자로서 그 예비를 해놓은 게 격대지정 차차기 지도부를 임명한다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진타오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을 텐데 후진타오 시절에 이 장점인이 완전히 물러나지를 않았었어요. 중앙군사위원장을 주석직을 갖고 예. 5년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뭐냐면 장점인이 그 후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상하이방을 대표하는 천량이라고 그래요. 상하이당 서기하던 사람의 예. 큰 부패 사건이 국가 터졌고 사건 2007년이죠 그게. 그다음에 이제 충칭시 단서기 하는 보실라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정권은 2기에 가서 안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진핑으로 넘었을 때는 후진타오가 그걸 안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권력의 변화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이 뭐 덩샤오핑 반열로 갔다 오는데 덩샤오핑 반열까지는 사실 아니고요. 근데 중국 지도부가 그 하나의 큰 사회적 정책을 얘기할 때 보면 예. 소위 이제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기반을 해가지고 소위 주요 모순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주요 모순의 변경을 들고 나와요. 예. 시간이 없죠. 설명하기가. 예. 그래서 너무 어렵네요. 좀 어려운데 예. 자, 그건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요거 한 마디만 예.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어떻든 지금 중국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생태 문명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예. 보복 조치가 사드. 약간 변화가 예. 일어나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손해를 바탕으로 또는 다른 나라를 억압을 해서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침략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국익이 손상되는 거를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이 순서로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러면 정도원 의원님, 네.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가 3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사드 문제가 좀 풀릴 조짐이 보이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역시 시간 해결하는데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국토 문제 때문에 예, 센카쿠 예. 분쟁 때문에 그랬었죠. 그때 이제 일본의 여행객들도 안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일본은 3년 풀리는데 3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도 뭐 3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시간 지금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을 때 그 전에 그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뭐 김장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랬었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수당이 집권했으니까 보수당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미 관계를 더 잘하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중국하고도 있는 인맥들을 여야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야당 그리고 이제 국익을 위한 외교지. 가가지고 뭐 친북 좌파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뭐 다른 채널을 만들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 이 얘기하고 싶은데 예. 한국이 미국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냐.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뭐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화면에서 보면은 하원에 갔는데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예. 스탠딩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서서 사진 찍고. 인사하고 거기서 몇 마디 나누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건 별로 인정을 못 받았대요. 뭐 결례.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저도 미국 가서 미국 의원 만나면 항상 스탠딩 면담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적어 시진핑 2기 체제 들어갔어요? 정태근 의원님. 예.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특히 중국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뭐 일반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라 정치를 걱정하는 특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의 정치적 동향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미국,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저만 해도 좀 관심이 떨어지는데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그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리더로서 역할하시는 분들,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중 그리고 일러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도 좀 깊이 있게 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도 그 보면은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당장이라고 그래서 예. 보통 우리는 당원이라고 얘기하죠. 당원이요. 근데 실제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장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19차 대회에서 그 대폭 수정이 상당히 107곳이나 수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인터넷을 어디를 뒤져봐도 없어요. 어디가 이게 수정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뭐뭐뭐뭐만 수정됐다는 용이고 전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들고 나온 게는 지난번 2012년에 18차 그 당대회에서 나온 시진핑 일기가 시작될 때. 일기가 시작될 때 한때 그러니까 후진타오 말이죠. 예. 그거를 지금 사실은 하는데 이거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게 무려 3시간 동안 연설한. 68페이지에 걸려서 연설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자료를 이거 후단대학교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번역한 자료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못 찾아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좀 문제다. 예를 들면 지난 이제 또 대선 주자급 정도 되면 그리고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 하면 좀 대접을 해주죠. 근데 이제 제1야당 대표라 그러면서 스탠딩 면담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도 그런 거 하지를 말지 차라리. 그러니까 방금 정태근 의원이 말씀한 게 이해가 되네요. 얘기는 듣지만 외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번에 주요 발언 대부분이 저기 외교협회에서 좌담회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 미 정부에다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근데 한반도 안보 위기 해법 모색하겠다며 갔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미 정부 간 협력이 불안하면 양국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을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되게 촌스러워요. 예. 저는 그 미국 의원들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가서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촌스럽게 입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표께서. 그 역시 빨간 넥타이 메고 갔더군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파란 양복을 입고 또 가셨고. 홍 대표 얘기 그만하자.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 자, 정도원님. 예. 홍준표 4박 5일간 미국 평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촌스러운 외교 행각을 벌이고 온 거죠. 제가 봐도 촌스럽더라고요. 근데 친북 좌파 정권으로 딱 규정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국내 정쟁은 국내에서 끝내야지 그걸 외국에 가서 그걸 하고 다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품격 문제고요. 국격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교의 기본을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건데요. 예.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국 야당 파트너로 삼지 않습니다. 야당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외교상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예를 들면 뭐 독재 정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가 전복 업무다 이렇게 몰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파트너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나라의 일관된 외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야당도 의원 외교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는 예.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게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